안녕하세요.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 저 무역실무 강의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무역실무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자, 일단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합격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합격이 안 되는 방법이든 하여튼 불합격하는 공부 방법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압축 정리방 기본 이론은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 이론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압축 정리방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조금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실력까지 올리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이론적인 파트가 있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협약이랑 규칙이 있죠. 근데 이론과 협약 규칙을 따로 띄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이랑 협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협약과 이 규칙 부분은 이 이론과 연결이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다 넣어 두셔야지, 같이 공부하셔야지 문제가 없이 대부분의 그 모든 협약과 규칙과 연결되는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철저하게 이론적인 부분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차 위주로 막 달달달 암기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쓰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협약이랑 규칙도 다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랑 규칙도 최대한 원문을 살려서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니까 일단 수업을 들으시면 이 부분은 내가 최대한 원문을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과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내가 서술할 수 있게끔 준비하면 되는 파트구나, 그런 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량을 줄여나가실 수가 있어요. 무역실무는 공부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량을 늘려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론 파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론은 일단 이론적인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막상 예를 들어가지고 견본매매 정의 쓰라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작 모의고사 내보면 견본에 대한 정의도 교재에 있는 굉장히 매끄러운 정의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아는 그냥 견본은 샘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너무 공부할 게 견본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러한 정의 규정도 암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계속 눈으로 익히고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최대한 매끄럽게는 서술하실 수 있는 수준에 다다릅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론적인 파트는. 그리고 목차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론적인 파트는 목차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이번에도 그 본문 약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죠. 목차 4개를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못 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파트에 대해서는 정의가 중요하고 목차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단권화를 통하시든지 아니면은 체크를 잘 하시든지, 어쨌든 그 목차 그리고 정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이랑 규칙 파트. 협약과 규칙은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CIS도 있고 UCP도 있으면 1조부터 1조 공부하고 2조 공부하고 3조 공부하고 4조 공부하고, 물론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맞긴 한데, CIS든 인코텀즈든 UCP든 MIA든 다 테마들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조부터 전 끝까지, 끝 조항까지 공부하는 방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모든 걸 다 테마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보라는 테마가 있다. 그럼 담보라는 테마의 이론적인 부분은 어디고, 이론적인 부분은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론과 연결되는 협약상의 조항들은 몇 조 몇 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테마 작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도 물론 그걸 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기본 이론 시간에도 테마 구조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압축 정리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을 다 나열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CISG에는 이런 테마가 있고, 조건부 청약이라는 테마가 있고, 청약의 요건이라는 테마가 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제권, 마찬가지 구제권도 하나의 테마죠. 그러한 테마로 협약과 규칙도 다 쪼개야 돼요. 예를 들어서 UCP도 14조부터 시작하는 28조까지의 거대한 테마 속에서 14, 15, 16이 이루어지고 18조 상업성장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다 테마를 만들어서 1조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 테마 안에 녹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론과 연결시켜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용장에서 확인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요새 약간 트렌드예요. 이론만 쓰시오, 협약만 쓰시오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양도 사례 몇 가지와 양도 요건, UCP상 내용을 쓰세요. 이러한 식으로 같이 묶여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어디 협약과 어디 규칙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압축 정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짓고, 아 내가 이 테마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끄집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을 좀 잡으시는 시간이 이제 압축 정리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UCP든 CISG든 인코텀즈든 범위를 넓혀 나가시지 말고 우리의 교재 한 권입니다. 한 권. 그 한 권도 많아요. 두 권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권도 많습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권도 다 못 외워요. 절대 다 못 외웁니다. 그 한 권 안에서도 내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명확하게 구분한계를 짓는 게 바로 요 압축 정리 시간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확정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무한 반복으로 암기를 하셔야죠. 이제. 자,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시험 스타일은 굉장히 암기식 위주입니다. 암기식 위주라면 더 빨리 정리하고 빨리 암기 시작해서 그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1년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합격이 가능한 시험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생동차, 즉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하신 분의 합격률이 예전에 엄청나게 낮았는데 해가 갈수록 매년 나와요. 매년 몇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몇 년에 한 명 나왔어요. 몇 년에 한 명 생동차가. 근데 지금은 매년 나온다는 건 공부 방법도 방법이지만 일단 시험 문제 유형이 암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암기하고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는 암기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시험 유형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요.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암기 이해는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불합격하는 공부법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학자 스타일로 공부하는 거. 제가 수험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가끔 이제 학원에서 뭐 공부하시다 보면 주변에 막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깊이 있는 뭐 논란이 있을 만한 시험 문제 절대 안 냅니다. 왜냐? 논란이 있으면은 공격받아요. 요새는 출제위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딱딱 떨어지게끔 답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 스타일로 내가 이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물론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뭐 찾아보는 건 좋죠. 하지만 그거에 꽂혀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공부를 해도 다 못 외우고 들어가요.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지엽적인 거, 그리고 미시적, 너무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 좀 애매한 그런
논문형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도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유예 공부할 때 3년차 동차분들이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2차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번 2차 유예를 해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결국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3동차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셨던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랬습니다. 절대 학자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쓸데없이 두꺼운 교재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의 정의, 여러분들 무역의 정의 몇 줄이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끽해야 4-5줄 못 씁니다.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교재에선 무역의 정의, 견본의 정의, 모의 정의에서 한두 페이지 엄청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길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길게 만드는 건 교수님들 교재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은 5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6권으로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길게 공부하려고 수험 시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긴 교재로 공부할수록 합격은 길어집니다. 짧게 빨리 단권화 시켜야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 한 권에 70%도 다 못 외우고 들어가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별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론과 협약 규칙을 절대로 띄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론은 이론대로, 협약은 협약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떻게 여기가 이론과 협약과 규칙이 연계되는지 이러한 연계성을 못 찾기 때문에 시험 유형의 최근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압축정리반 강의는 일단 기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1차적으로 복습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한번 배운 내용들 당연히 기억 다 안 나시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테마로 쪼개가지고 요러한 테마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요러한 테마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요러한 테마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기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겁니다. 또한 이론과 협약을 연계해서 하나의 테마로 다 만들어 놨어요. 교재상. 그래서 복습 및 구조화가 일단 1차적인 목표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압축정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한계가 명확해지셨으면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때부터는 강의 듣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다 됐고 어느 정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범주가 다 명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고독하게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고, 물론 생활 스터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금 혼자서 좀 이렇게 외롭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결국엔 시험장에 혼자 들어가는 거고, 결국 승리하는 자를 보면 다 외롭게 공부하신 분들이, 대신에 처절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결국엔 다 합격을 합니다. 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압축정리 강의를 통해서 실제 시험장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단거나 공부 범위를 확정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12월까지도 단거나 작업을 하긴 했었어요. 조금 뭐 논문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의 공부가 맞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공부 범위 한정하시고 단거나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다 공부 못하죠, 절대. 그리고 매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뭐 한 수요일쯤 되면 슬슬 몸이 이제 근질근질해지고, 또 하루에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3시쯤 되면 또 몸이 근질근질해지고, 다 각자 이제 좀 공부가 안 되는 시간대가 있을 텐데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저도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험은 고시 공부라는 건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는 걸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대신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누가 더 빨리 일어나냐, 누가 더 풀훌 털고 일어나서 빨리 다시 공부에 매진을 했느냐. 슬럼프는 다 올 수 있어요. 언제 오느냐 시기적으로 좀 틀릴 수 있지만, 하지만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 달을 말아 드신 분들도 있고, 슬럼프가 왔어도 슬기롭게 한 2, 3일 만에 극복하고 다시 공부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셔야 되고, 또한 합격에 대한 열망이 강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적인 측면, 특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마인드, 마음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압축정리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무역실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그리고 암기를 하시길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실무 관련된 오늘 간단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